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올 4월 1일부터 지방직이었던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이후 약 47년 만인데요. 목포소방서 박이승 소방행정과장 모시고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최전선에서 고생이 참 많으시죠? 감사와 응원의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서 소방공무원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소방공무원은 전국적으로 53,15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저희 전남에서는 이제 정원이 4,008명, 현호는 3,280명 정도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목포 소방서에서는 한 268명 정도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죠. 네. 많은 사람들이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모든 국민의 성원과 지지에 인해 가지고 저희가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돼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국가직 전환 계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 조직 내부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모든 국민 성원 지지와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서 참 뜻깊은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국가직 전환은 먼저 이게 시청자분들 위해서 조금 더 쉽게 비유를 들려 설명하자면은 핸드폰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처음에 저희가 그냥 전화기만 있었죠. 핸드폰이 있기 전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80년 이전까지는 저희 소방 조직은 단순하게 화재 진압만 이렇게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델은 마치 이제 지방 사무다. 네. 화재가 불이 뭐 크게 번져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이루어왔는데, 사실 80년 초에 들어오면서 국가적으로 응급의료 체계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81년 최초 시범적으로 서울에서 구급차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이제 집 전화기에서 들고 다니는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사고가 나가지고 길거리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도 뭐 임시정 버스 같은데 아니면 화물차 막 아무 주먹구구시로 옮기다가 이제 조그만 모양이 구급차가 옮기게 되었죠. 그래도 마치 이제 충분하진 않았는데 저희가 질적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이제 다 기억하시는 산풍. 네. 예. 그 전까지 어디 시범적으로 도입하게 했다면은 산풍백화점을 통해서 응급의료 법률이 체결 설정이 되고 또 응급구조 학과가 생기고, 그래서 전화기에서 이제는 핸드폰이면서 핸드폰에가 사진기, 네. 예, 녹음기 이런 게 이제 결합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구조 구급이 저희 국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네. 또 발전해 왔는데, 그런데 지방직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비유를 든 대로 어떤 분은 핸드폰이 전화만 걸고 어떤 데는 핸드폰에가 사진기와 녹음기도 같이 있는 것처럼 어느 지역은 뭐 구급차 도달이 10분 내에 도달이 되는데 어떤 데는 재정사정이라든지 기초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뭐 다쳐도 구급차가 뭐 30분에 한다 온다든지 그렇게 지역마다 편차가 존재하게 되었죠. 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국민에 대해서 가장 안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 보장은 모든 지역에 따라서 최소한대로 받아야 된다. 그런 논리대로 이제 국가가 구조구급은 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국가직화 되는 것이고,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핸드폰 수준까지 갔습니다. 네. 구조구급을 하면서. 근데 이번에 이제 국가직으로 되면서 스마트폰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런 태풍이 올 때
이제 서울에 계신 분이 지금은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고령화돼 있고 핵가족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식은 서울에 있는데 노모님만 지방에 계시죠. 해넘에나 뭐한 목포 쪽에. 그런데 태풍 오는 그 새벽에 부모님이 걱정이 되니까 전화도 안 되고, 이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가져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공공 조직이 소방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한 새벽에 또 뭐 이틀 동안 연락이 안 돼서 전화를 여기 서울에서 전남 소방본부에 전화하면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러한 이제 변화되는 거기에 저희가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한 모델 중에 가장 상징적이었던 부분이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전국의 소방차가 달려가고, 대구에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전국의 구급차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공권력의 상징이 경찰이라고 한다면은 안전에 대한 정부 조직의 공권력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게 저희 이제 소방 담당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 달라지는 점들은 무엇입니까? 예, 먼저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 재정 자립도와 차이와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났던 부분을 국가에서 안전교부세에 작년 같아서는 5,200억 정도 됐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인원을 좀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충해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또 장비도 노후화된 데를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현실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스마트폰을 비유해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국가 안전 공권력으로 나갈 수 있는 지금 밑거름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발전해 갈 수 있는 이런 처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 외에도 소방관의 환경과 처우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저희 내부 조직적으로 해서는 서울에 같으면은 뭐 구급차 하는데 충분하게 최소한 3명이 운전원 외에 2명이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언론 보도에도 많이 됐습니다만은 마치 소방차를 한 명이 몰고 나간다든지, 소방차를 몰고 나가면 구급차를 몰고 나가든지, 지역대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모두 이제 인원이 충분하게 지금 보강되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애로사항이 가장 컸었는데 혼자 담당해야 됐던 부분이 인원이 충당이 됐으니까 가장 컸고, 또 두 번째로는 이러한 그 주민들에게 다도할 수 있는, 이제 저희 전남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제 관서가 좀 제한돼 있었으니까 소방서가 없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방서도 생기고 지역센터라든지 지역대도 이렇게 넓게 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받고 있는 업무에 대한 하중이라든지 부담감, 이런 분 굉장히 좀 줄고 있고 그렇습니다. 가장 애로점이 사실 인력 문제였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씩 해결돼 가고 있고, 그러한 부분은 바로 또 우리 전남 도민에게 바로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전남 지역의 소방과 관련해서 살펴보니까요. 소방서가 부족한 지역 1위라고 합니다. 전남 소방서 현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남도와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남은 전남 소방본부 아래 한 16개 소방서가 있고, 뭐 안전센터는 61개, 데이터는 제가 보고 말씀드렸는데 105개 지역대 한 25개 구조대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 소방서가 없는 데가 장흥, 완도, 진도, 신안, 곡성, 구례 이렇게 6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 지사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의해 가지고 이 22개 시군에 모두 1개 소방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부족한 6개 시군에도 순차적으로 소방서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남 소방본부도 오늘 10월에
소방본부를 장흥으로 신축 이전해 가지고 저희가 지역적으로 서부권에 좀 치우쳤던 부분을 가장 중앙적으로 잡아서 모든 전남 지역에 1시간 이내권에 중앙 저희 본부 차원에서 뭐 특구대라든지 학교, 그래서 접근성이 조금 더 나아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급대도 가장 지금 시대 변화에 따라 가지고 수요가 그 필요로 하는 구급대도 농촌용 구급대, 그래서 농촌 지역에다 구급대 90명, 그리고 구급차량 23대, 그래서 순차적으로 전남 소방도 이렇게 보강되고 발전돼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전남 소방의 상황도 점차 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 소방관들의 어깨가 조금 더 무거워졌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예방과 대응이 중요한 만큼 이송 문제, 또 물품 등 관련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전남 소방본부에서는 그 24시간 대응, 코로나에 관련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감염병 위기 대응 지원본부라고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코로나만 전담해서 운영을 전담 구급차를 따로 지정해 가지고 그 확진자 발생하게 되면은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게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는 이 코로나의 특성상 최초 신고가 들어올 때부터 그 신고 종합 상황실에서 환자의 병력이라든지 정보 증상 이런 부분을 먼저 사전에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 대응 체계 감염 보호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착용하고 접촉을 하고 또 갔다 와서는 모든 부분의 살균 소독,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전남 경찰청과 협조하에 저희 감염 소독실을 같이 좀 이렇게 제공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데요. 사실 이런 국민들이 함께 동참해줘야지만 이런 재난을 함께 극복해 그렇습니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함께 해줘야 할 노력이 있다면 무엇들이 있을까요? 가장 이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최대한 사전에 코로나 증상 이렇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혹 그 신고하실 때 코로나 증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숨기고 발열이 나는데 뭐 그런 부분이 한두 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또 저희 이송했던 직원들이 그 어느 정도 확인될 때까지 또 격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잘해주고 계시지만은 그런 신고를 발열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사전에 뭐 좀 말씀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신고에 있어서 조금 더 솔직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소방력이나 소방관의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 소방관을 위한 남은 과제가 있다면 무엇으로 보십니까? 예, 다시 한번 그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핸드폰 비유로 들면은 저희가 국가직은 됐지만 현재까지는 핸드폰 상황이라고 봅니다. 핸드폰이 있는데 거기에 사진기도 들어가 있고 녹음기도 들어가 있고 모든 부분에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핸드폰과 스마트폰은 전혀 다르죠. 이게 컴퓨터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컴퓨터가 들어야 되고 저희가 이제 사실 구급을 이송을 할 때 한 해 2008년 전에 전국적으로 한 199만 건이었는데 2018년 기준으로 300만 건. 10년 사이에 뭐 50% 100만 건이 늘어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근데 전남에서 뭐 한 년에 8만에서 13만 건 이송을 하는데 한 46% 가량은 60세 이상 고령자분들입니다. 그러한 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아까 뭐 태풍 때 서울에서 자녀분이 했던 뭐 이런 상황 같이 그 전에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 대가족 구성이 돼가지고 돌볼 수 있고 됐는데 각자의 독립되신 노인분들이 되어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 국가가 그분들에 대한 안전 보건 서비스는 국가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현장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 저희이고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컴퓨터처럼
이 발상의 전환식으로 저희가 단순하게 이제 뭐 중증 환자만 이송 온다는 게 아니고 네. 그분들에 대한 안전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 그런 24시간 근무 체제, 뭐 간호사 모든 부분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해 나간다 네.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저희 조직이 차량이라든지 뭐 이런 장갑 모든 부분에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채워졌는데 그게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소프트웨어적인데 저희는 다른 일선 공무원 조직과 달리 특징적인 부분에 어떤 기술적인 필요가 있는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참 뭐 소방 차량이라든지 헬기 소방 차량도 여러 종류가 있고 네. 개인 안전 보호 장구만 해도 몇 종이나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 기술적으로 굉장히 또 발전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사실 그러한 뒷받침에서는 소방과학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죠. 네. 근데 국가직이 되면서 소방과학연구소도 생기고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만은 그렇게 됐을 때 그 말씀드린 노인 고령화된 사회에서 저희들이 이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조직 역량도 갖추고 있고 또 그 부분에 가지고 저희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그런 부분 이전 국가직을 계기로 사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거대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역량의 한계가 있었거든요. 네. 국가 차원에서 그건 R&D 사업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이게 이제 발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지금 이제 국가직 되면서 또 필요로 하고 저희도 기대되는 부분이고. 그럼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러한 기회가 있었으면은 가장 누구나 알고 있지만은 조금은 또 쉽게 간과하는 부분, 화재시에 그동안에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이라 하전 때 간혹 이렇게 오해돼 가지고 소방서에 전화하는 유치원생들한테 119 전화하세요 뭐 이런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면은 뭐 15세 미만 애들은 무조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운동이 전개해야 되는. 그래서 사실 꽤 한 10여 년 전 강원도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둘이가 이게 빨리 바깥으로 대피해야 되는데 네. 소방서에 전화 신고해가지고 뭐 그 기간 나간 대피하는 시간을 놓쳐가지고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적이 있는데요. 화재는 무조건 생명이 최우선이니까 공간에서 자기가 대피하고 또 사람이 있으면은 대피 우선이다. 모든 교육이라든지 방송에서 119에 신고하세요. 119 이것보다 바깥에 대피를 하고 인명만 빼게 되면은 저희 요새는 뭐 니와즈 건물도 돼 있고 보험도 들어 있고 해가지고 화재 어떤 피해보다는 인명 피해만 나지 않으면 저희도 사실 최대 주안점이 이런 작전을 할 때 인명 피해 방지에 최우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피 우선을 이렇게 좀 널리 알려주시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신고를 하실 때도 이제 신고를 하실 때 막 당황을 많이 하셔요. 네. 그래가지고 막 급하니까 빨리 안 오냐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소방차가 화물차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오열하시는 부분이 내가 내 승용차로 여기 가면 이렇게 빨리 가는데 하는데 물을 실은 화물차가 가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고를 하시고 나면은 사람이 안에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부분만 한번 찍어줘도 저희는 한 절반 정도는 작전이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죠. 사람이 있으면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뭐 교차로 막 굉장히 무시하고 통과를 해야 되고 사람이 없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네. 네, 무엇보다 우선 대피하라는 시민들의 당부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방 공무원의 수건이었던 국가직 전환이 47년 만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국가직 전환과 함께 처우가 개선되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